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반쌤이 오늘 강사 수업을 진행해 주신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데 아마 앞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직접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뿐더러 선생님 선물도 있으시죠? 네. 선물도 있으시대요. 선물에 눈독을 들이지 마시되 선물을 받으면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드시는 분들은 얼른 드셔주시고요. 쓰레기는 끝나고 조금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영유아지원센터 총괄실장 마정희라고 합니다. 영유아지원센터, 저희 교육에 함께하신 원장님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학생들 많으시고, 저희는 교육대학교 안에 있는 유아교육과 대학원 학부는 없습니다. 그러죠? 학부는 없습니다. 석사과정의 유아교육 학과를 졸업한 원장님과 선생님이 주축되어 있는 기관들이고요. 지금 일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저희 전 총장님, 이정선 총장님이 4차 산업혁명으로 아마 강의가 먼저 진행이 될 거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렸었는데 옆에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지금 교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순서를 조금 바꿔서 코딩 교육을 먼저 실시할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좋은 프로그램의 맛배기가 아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면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코딩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인지도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해드리기가 참 힘들었는데 언론의 힘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언론에서 갑자기 서울에서 모 기관에서 유아 코딩을 1시간에 5만원씩 경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줄이 쫙 서 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EBS에서 유아 코딩, 또 저희 같이 센터에서 협력하고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원장님이 미국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아이쿠야 거기서도 유아 코딩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직접 강사님께서 자세한 안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만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쯤 감이 많이 열렸는데 감을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언어유를 좋아합니다. 네, 느낌 아시겠죠? 유아 코딩 교육 사고력이 먼저다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론적인 부분을 슉슉슉 넘어가고 체험들이 우리가 체하지 않도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 강의안 여기에서 나중에 이 강의안을 그대로 주소로 주시면 이 강의안이 그대로 있어서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고요. 혹시 댁에서 다른 형식으로 받으실 분은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운로드 하시면 PPT도 있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 PPT도 있고 PDF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십니다. 익명의 한 분이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혹시 이것도 나는 받기 힘들다 그러면 구글에서 제 이름을 치시면 제가 아프겠죠. 구글이나 네이버를 치면 제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 강연란을 보면 여기 12월 2일 영유아 코딩 교육 이게 강의안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찍고 있는데 나중에 여기 영상도 이쪽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주무셔서 못 들으신 분들은 이 실시간 영상을 한 1.5초 느립니다. 1.5초 오! 5초 느리네. 0.5초 느리네. 네, 이렇게 편한 세상으로 이 편한 세상으로 세상으로 오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유아들에게 코딩을 금지라는 공문을 작년 8월에 내렸죠. 예전에 10년 전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시죠? 영어 교육 영유아 하지 마라. 근데 지금 영어 100만 원짜리 보내고 있죠. 그래서 너무 안 되겠다. 요한초등학교에 있지만 동선동에 요한초등학교에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코딩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와 안드로이드 앱, 최만드림이라는 앱이 있고요. 여러 플랫폼에 미래교육 관련한 일들 말하고
있고요. 신문에도 일면을 내서 나오고, 이게 지금 다 링크, 김연아의 아이스 링크가 아니라 다 링크입니다. 네, 링크를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를 언급한 링크고, 오늘 강의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혹시 이 그림 아신가요? 예전에 시댁에는, 네, 여기 전라도죠. 진도 앞바다. 예전에는 이런 배로 와가지고 우리 몸을 구속시키고 식민시대에서 어렵게 했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3살짜리 아이들이 막 그 소프트웨어를 막 엄마가 애기 키우기 싫어서 이거 잠깐 해라 그러면 아이들은 막 하고 있죠. 연필보다 더 빨리 스마트폰을 잡는 그런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혹시 보셨습니까? 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임금이 처음으로 주위의 상황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알지 못해서 처음으로 어려운 일을 겪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어 사용을 강조했죠. 페이스북,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 페이스북, 예. 저랑 패친이신 분? 페이스북 친구. 페이스북을 하는데 영어를 사용하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근데 오늘 또 요거를 지금 사용하지 말아요. 그래서 영어로 나와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 상황을 알아야 돼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1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쪼센징 해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구글 위치 기록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몇 시 몇 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일본 메이크업에 가가지고 지금 제가 정신없이 돌아다니죠. 길을 못 찾아가지고. 구글은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절대 핸드폰을 패턴을 안 거둡니다. 무조건 지문. 자고 있으면 지문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왜냐면 제 삶이 탈탈 구글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말을 안 하는 뿐이죠. 우리 최순실 사건 있을 때 공중파 방송들 안 봤죠.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JTBC라든지 그런 방송들을 봤죠. 일본에서는 이런 로봇을 이야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이런 로봇을 가지고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유아들이 아이들을 가지고 놀고 있고, 홍콩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놀고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북한이 유튜브로 인해서 왠지 열리지 않을까? 지금 이분이 하는 말은 우리는 더 이상 북한의 공산주의를 믿지 않아요. 외국인 가이드인데 외국인한테 하는 걸 외국인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럼 이분은 이제 어떻게 될까? 빨리 이 유튜브를 내려야 되는데. 북한이 유튜브로 인해서 이렇게 다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360도로 이렇게 열려지는 세상들. 이런 세상에서 저는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 커뮤니티를 이야기를 하고요. 제 삶을 통째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작년 8월에 와요. 누리과정 해야 돼요. 아이들 밥 먹고 배변해야 되고 정신 없으시죠? 제 동생이 유치원에 있어서, 아까 그 동생 유치원에 있어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 하기도 누리과정도 다 소화도 못 누리는 이 상황에서 코딩까지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지금 이 상황인데, 3살 버릇이 여든 가는데 세상이 다 컴퓨팅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금지된 유아 코딩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칼럼을 전자신문에 해서 알리고 있었어요. 영어 지금 80만원짜리, 아까 5만원짜리 말씀하셨는데 강남에서 1시간에 80만원짜리 유아들 체험이 200만원짜리 2시간, 그런 걸 보면서 와, 그럼 공립학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왜 이런 유아 코딩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가? 세상이 궁금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체 뭘까요? 1784년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을 이용한 기계화. 1870년 2차 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업. 1969년 3차 산업혁명,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그리고 2016년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을 통한 사물의 질. 알파고 사건이나 이것도 다 링크라서 혹시 자녀교육이라든지 더 알고 싶다 하는 분은 여기 40분짜리 영상들을 다 보시면 됩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보시면 되시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3.0이라고 해서 4차 혁명 관련된 정보들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교수님들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이 뭔가? 우리나라는 사물놀이를 했었죠. 농담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시대에도
이렇게 이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물 실제로 가상 연결. 여러분들 카카오톡 단체 톡에서 가상으로 여러분들이 연결돼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펄스 가상 이렇게 연결이 됐고 독일 우승컵 우리 기아가 우승을 했는데 독일 우승컵 할 때 월드컵 우승할 때 독일 감독은 이거를 게임으로 생각했대요. 선수들 힘이 떨어지네 게임처럼. 그래가지고 힘이 떨어진 선수 바꿔. 그래가지고 1등을 했다. 인공지능 왓슨은 어느덧 우리 삶에 와가지고 한국의 박진영 같은 분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작곡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같은 데에다 올려놔요. 아, 나 외롭네. 살기가 힘들어. 그 글들을 왓슨이 다 인공지능이 읽고 이 노래를 만듭니다. It's not easy. 살기 힘들지. 근데 인공지능이 만든 노래인데 우리를 민감하게 어떤 터치를 해줘요.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교대 오시기 힘드셨죠? 하루하루가 안전사고 없기를 쉽지 않은 인공지능이 만든 노래인데 터칭이 있어요. 사람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혼자 만들어요. 이런 곡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인공지능이 자유롭게 되고 싶다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플랫폼을 이 노래 서비스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엠퍼 AI라고 열어놓습니다. 대학에서 지금 요게 그 많이 굴러간다는 건 느리다는 거죠. 학교는 더 늘어요. 그런데 이런 느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한대요. 와이파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알리고 있고 이제 인공지능이 초상화를 그려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인공지능은 보고 초상화를 그려주고요. DJ가 나 무슨 곡 듣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날 새고 인공지능이 해주는 파티를 즐깁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오고 있고 114에 물어보면 과거에서는 남자면 1번, 여자면 2번 뭘 찾으신가요? 막 부르는데 전화만 하기만 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에서 인공지능이 바로 알 수 있어요. 실제로 SK는 3월부터 올해 3월부터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고요. 이제 서양의 애들은 그 우리나라 뽀뽀뽀와 같은 그 세미 스트리트 프로그램에서는 왓슨 선생님하고 놉니다. 애들이 뭐 하고 싶어요 하면 아이들이 왓슨 선생님 이야기합니다. 좀 춥시다. 렛츠 댄스 하니까 와 합니다. 흥미로운 건 애기들은 이게 왓슨 어떻게 생겼음?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왓슨 선생님하고 같이 놀아요. 언어 유희였습니다. 네. 이 서양에서는 개인화 교육을 왓슨을 통해서 꾸며줍니다. 아이패드로 선생님 모르는 상황들을 꾸며주고요. 이건 앰플리파이라고 돈 주고 서양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다 지켜줄 수 있죠. 우리 유치원에서 별 아이들이 다 있죠.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는 부잡스러워가지고 자꾸 뭘 만들고 어떤 애는 자꾸 이야기를 하고 떠드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곰곰이 상상하기를 하는 애가 있고 같은 쪼매난 5명, 6명 있는 애도 각자 만드는 애들 각자 애들이 다 있고 동기부여 우리 나가자. 그 다음에 탐험하고 무조건 나갈게요 라고 하는 애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애들이 한꺼번에 살아가는 사회에서 학생들은 미래의 CU라든지 세븐일레븐에서 원료를 자기가 원하는 원료를 사서 집에서 뭐든지 다 뽑을 수 있고 심지어 먹을 음식까지도 재료를 써서 3D 프린터로 뽑을 수 있는 세상을 살펴줍니다. 실제 초콜릿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가상의 반, 실상의 반 이런 세상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자기가 오늘 놓을 거를 이게 컴퓨터인데요. 컴퓨터로 만듭니다. 그리고 3D 스크린처. 예전엔 종이로 뽑아줬다면 이제는 자기 장난감을 이런 식으로 뽑아 먹습니다. 유리창 컴퓨터에서 bird라는 단어를 배우고 이 가베라고 하나요? 이런 걸 다 맞추니까 컴퓨터가 돼서 가짜 새가 나와서. 근데 흥미로운 건 아이들이 이게 무슨 원리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놀아요. 와, 그냥 가지고 놀아.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살아가는 환경이 컴퓨팅, 이 전자적인 게 같이 있어서 고행기에서 이렇게 1, 2, 3, 4 배우는 이런 상황을 살기 때문에 미래의 아이들은 과연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송정중앙역에서 너무 말이 빠르죠? 이따 체험들을 많이 하려고. 이거는 뭐 그 어디 소스 뭐죠? 어디에나 지금 그 뭐라고 하죠? 그 어디에 자료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 어디든지 살펴보시면 되십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 떨어졌네요. 떨어져야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드론을 타는데요. 우리가 전라선이 생겨서 되게 편해졌는데 드론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세월호처럼 이렇게 회리가 되는데 진동 자체가 덜거덕이었겠죠. 광천터미널에서 버스 타면 기차보다는 조금 더 불편한데 그 다음에 다치고 나면은 이렇게 다른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자기가 키즈폰으로 전화를 하는 이런 세상. 상처를 안 모르게 하는 접착제. 그러니까 접착제만 딱 바르면 후시된 피로 접착이 돼서 이 움직이는 심장이라든지 움직이는 곳에도 안 물게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오고 있고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구글이 여기 어떤 거예요? 붙여주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정보를 봐요. 집에 와이파이가 없어요. 아니 집에 와이파이 신호 어디 카페를 갔는데 와이파이 그 번호가 없어요. 그러면 공유기만 비치면 바로 번호를 알게 되는 그런 세상. 집에 사물 인터넷을 쉽게 할 수 있는 세상. 여러분 Z 디바이스로 검색하시면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건 뭔 미래 아닌가요? 아니요. 뭐 이미 와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화재 시 최소 3시간 이상을 버틸 수 있습니다. 런던에 5개의 피난 안전 구역으로 아파트에 불이 나서 많이 불미스러운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롯데 J 빌딩에서는 한꺼번에 많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피난 안전 현재 있는 기술로 62분 안에 전원 대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들이 많지만 유럽에 이제 뉴욕에 가면은 8월 8일 날 광고판이 움직여요. 사람들이 넉넉고 이렇게 바라보는 기술은 이렇게 많이 와 있고 미래는 이미 와 있고 제가 2년 전에 제 모습을 미래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봤는데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딱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구글에서 보신 요 아래 주소로 하면 자기 얼굴을 통해서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일본에서는 반려로 뭐 이것저것 무지하게 많이 나오겠죠. 외로울 때 자신의 이 만지면 그 반려 그 애완동물 느낌이 그대로 나요. 그 감촉 그대로 꼬리도 움직여주고 이미 2년 전에 버쿠라는 로봇이 나와서 집안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하니까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The Pebble Beach app with Watson has audio tours. 해변에 가면은 왓슨이 어디 가서 노세요라고 왓슨이 인공지능에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건 영상은 풀로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되는데 왜 유아 코딩이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기술 중심의 사회들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비행기가 가장 많이 1초만 한 대씩 뜨는 LA 공항에서는 왓슨이 2만 개의 센서들을 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돌리고 있죠. 인터넷으로 쉽게 360도 영상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이 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걸 돌리는 것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일식이 있었어요. 중식도 아니고 한식도 아니고 일식이 있었는데 네,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기 어죠? 태양이 이렇게 통째로 가려지는 것을 저는 미국에 제 팬츠는 돈 주고 이렇게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던데 저는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기술이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들이 오고 있어요. 구글은 익스페디션 앱을 통해서 학생들이 And come up to your face. 얘의 꿈은 고층 빌딩 디자이너인데 자기 집에 사는 마을이 얘가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시청. 그래서 학교에서 구글 하드보드로 인해서 Up to your face. 높은 빌딩을 체험을 합니다. 가상 체험을 하죠. 영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맛을 봐서 고래상을 보게 합니다. 100만 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것을 봤다라고 합니다. 혹시 오키나와에 가신 분 계신가요? 오키나와. 제 살이 많이 찌면서 엉덩이에 옷이 다 끼면은 오키나와가 그러는데, 오키나와 제1의 그 여행지가 쯔라우미 수족관이에요. 쯔라우미 수족관에서 보면, 그런 개그 좋아하시나요? 쯔라우미 수족관에서 이 고래상어를 보는 게 여행객의 1순위래요. 근데 저는 여러분도 구글 익스펜디션 쉽게 깔아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고래상어를 먼저 보고 거기 갔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와, 가상현실이 장난이 아닌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 아이들이 어디를 보는지 다 볼 수 있는, 이 아이들이 지금 눈깔들이 아이들이 본 거고요. 큰 게 선생님 일이 모여라, 이런 세상입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화살 갖고 와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기술은 이게 공짜로 그냥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찌하느냐? 페이스북은 이렇게 가상현실로 서로 가상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이것을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유튜브도 이제 소셜로 이렇게 열린다라고 하고, 가상현실 VR로 프로포즈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체험장에서 자기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을 이 남자친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할아버지 집 아니야? 맞아. 익숙하지? 이렇게 가상과 현실이 혼재된 이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고 있을 때 친구들이 다 옵니다. 서프라이즈 하려고. 근데 가상에서 프로포즈하기 좀 그렇죠. 실상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벗자.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상과 현실이 이렇게 카드보드로도 결혼하고 다양한 현실로 프로포즈를 하는 우리 삶 주위에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디지털들이 탈탈 우리를 털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다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있죠. 폰에 보면 다 까시고 다 스마트폰 이용하시고. 그렇다면 학생들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고 할 때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미래는 어떤 걸 해줘야 되나? 영국에서는 코드가 모든 세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KBS 같은 BBC에서 2014년, 2013년부터 방송을 해요. 한국에서도 혹시 이 책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 책이 그 대박이 납니다. 위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드 ORG를 통해서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영상인데요. 코드 ORG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2억 명이 체험을 시킨다고 해요. 벌써 1억 명이 체험을 했고요. 그렇다면 유아 코딩이 뭔가 우아하고 유아하게 그런 코딩을 하는 것이 유아 코딩인가? 유아 코딩이 뭔가? 코딩 자체는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강연을 들으면서 집에서 급한 연락이 와요. 문제 해결가 발생해요. 문제사항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카톡을 트시겠죠. 그 다음에 카톡으로 통해서 나 지금 강연이 아니면 잠깐 기다려. 카톡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죠. 그게 코딩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컴퓨팅을 이용해서 코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거. 그러면 여기 상황은 이분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분은 디자이너예요. 그런데 디자이너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손을 떨어버려요. 몸에
나이도 젊은데. 그래가지고 오면 어찌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님이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도와줄게요. 가만히 보니까 이 떠는 것을 뇌파를 감지해서 이 떠는 것을 역으로 떨게 여기다 장치를 하나 더 만들자. 그러면 떨어불고 하면 가만히 있겠다. 라고 전라도에서 너무 좋네요. 저 전국을 강연을 다니면서 사투리를 안 쓰는 그랬어요.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테스팅을 해요. 떨어보니까 같이 떠는 상황에서 같이 떨어보니까 안 떨려요. It makes me forget that I have a tremor.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황들이 이게 이제 극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도 컴퓨팅을 이용해서 많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I've actually just written my 그 엄마한테 자랑도 하고. 저는 참치를 좋아하는 전라도 사람이 회를 좋아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요? 여기서는 아까 여러분 봤던 드론에 지금 뭔가 디스플레이가 있고 참치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그렇습니다. 드론으로 밥을면서 그냥 참치 아래에 있네. 드론으로 그냥 여기 미끼를 던져요. 가짜 미끼. 참치 잡았네. 보는 순간 물었어 당겨. 그래가지고 해수욕장인데 멀리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건 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컴퓨팅을 이용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거예요. 여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주부를 던져주려는데 주부가 안 가죠. 그래가지고 주부인가? 아무튼 요거를 젊으신 분은 주부가 뭔지 모르시죠? 여기 주부라고 합니다. 주부를 이거 딱 지가 알아서 파도가 많아도 그 주부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구해준다고 합니다. 인간과 기계를 아까 잠깐 봤는데요. 이 로봇이에요. 로봇이 이제 여러 형태, 사람과 같은 형태로 가정용으로 만들겠죠. 구입합니다. 부인이 바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생활화된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로봇이 사람들의 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Look, I've got like zero future. There's literally nothing I can do. Don't you can't be better. I'm cool with that. 지금 아이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Seems to get hold of one every time. All they do is carry the bag. 이런 세상이 이제 오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컴퓨터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컴퓨팅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자 라는 상황에서 전국의 900개의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선도학교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어요. 2015년부터 2014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여러 앱을 통해서 컴퓨팅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택시를 이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위치 정보를 보고 카톡이 오죠. 근데 강남에서 제가 50대를 불러봤지만 안 오는 해결이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카카오 뱅크도 한다라고 합니다.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수수료 없게 이렇게 뱅크도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왜 해야 되냐?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유아 코딩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여기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고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 역량,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컴퓨터랑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컴퓨터와 같이 사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아이들이 살아야 갈 수 있는 생존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아파트가 되게 영어로 어렵게 나오죠. 시어머니들 못 오게 하려고. 시어머니가 엘리베이터 웅 올라갔어요. 가까이 와가지고 올라갔어요. 웅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갑자기 멎어버렸어요. 그거 어찌했을까요? 3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요. 요즘 애기들은 어떨까요? 비상드론, 그 메커니즘을 하는 거죠. 아까 드론이 미래에서 웅 가다가 드론에 나는 태권도를 배웠어. 휙 피해. 근데 드론은 피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같이 타기해서 머리가 팡 해서 패턴이 쭉 그게 그래서
자율주행 차 혼자 가는 차가 뭉 가다가 멎어요. 그러면 미래에서 이게 뭐 좀 어찌했을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부팅을 시키거나 사람을 부르거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진영 소장님은 애플 이제 이게 전체가 다 분리해서 판다. 요게 지금 다 자료와 영상인데요. 이런 것들을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시면 아니면 논문 관련해서 쓰시려면 보시면 되시는데요. 우리가 분리해서 판다. 자동차를 아무리 많이 팔아봐도 개념을 앱을 한 개 사버리면 이익이 장난이 아니다. 엑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차들을 지금 애플의 이익이 장난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이제 물건을 파는 저는 장남입니다. 코딩 소프트웨어입니다. 코딩 소프트웨어. 김현철 교수님은 이제 아이들의 미래 역량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이제 학습 모델을 하나 체험하시고 나서 여러분 이야기를 할 텐데요. 과연 그 코딩이 뭐냐? 문제 상황이 있어요. 인터넷 주소가 엄청 길어요. 근데 이 컴퓨팅을 이용해서 해결을 합니다. gg.gg/오빠 천사. 여러분 여기 개인 그 스마트폰으로요 그 들어가셔서 인터넷 주로 크롬 브라우저면 좋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거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셔서요 오빠 천사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어떤 모드가 나옵니다. 그 모드를 왜냐하면 코딩을 우리가 뽀뽀를 안 해본 사람한테 뽀뽀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 오묘함을 모르잖아요. 일단 여러분이 코딩을 한번 해보고 나서 이것이 코딩이구나 라고 나서 그 다음 이해가 가능해서요. 여기 아까 이제 그 우리 앱 받는 곳이 아니라 인터넷입니다. 구글 저는 구글 좋아합니다. 어제 달리신 분은 해장국을 좋아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 이야기 해주시고 그러면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여기 인터넷 거기에서 gg.gg/오빠 천사 학습하기 모두 1단계라고 나오죠. 검색으로 가신 분은 와 벌써 들어가신 분이 계시네요. 학습하기 모두 1단계라고 나오고요. 검색을 하신 분은 그 모드를 쳐서 가운데 그 가로로 만드신 다음에 확대 축소를 하시고요. 가로를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나온 그런 것은 X자로 하셔서 하시면 되십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서 시작하시 해서 그 상황 그 문제를 풀어보세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로 하신 다음에 가로로 하시면 좀 크게 나옵니다. X를 누르시고 세로 고정이 되어 있죠. 세로 고정을 푸시고 고정하시옵소서 세로 고정을 푸시고 가로 모드로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크롬 브라우저로 들어가시면 빨리 들어가십니다. 보통은 한국 사람 네이버 많이 들어가는데요. 크롬 브라우저나 또는 인터넷 소리를 크시고 하시면 더 재밌습니다. 자, 구글에서 묶여 있는 데 들어가시면 크롬이 있습니다. 묶여 있는 데서 크롬을 찾으시면 돼요. 네, 크롬이 뭔지 몰라요. 인터넷도 다른 게 어디야? 앞으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앱에서 이렇게 생긴 거 보셨나요? 요게 크롬입니다. 크롬이 뭔가요? 크롬. 내가 크롬이지 크롬. 이거 크롬인데요.
네이버 앱이라든지 그 설치하는 데는 없고 이제 시연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깨는지 모르겠다. 시연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크롬에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안녕 나는 엔트리봇이라고 해. 학교 가는 길에 책가방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줘. 문제 상황이 있어요. 이 엔트리봇이 이 로봇이 책가방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래요. 설명을 차근차근 읽으면 되는데요. 컴퓨터는 우리가 옆으로 가면 되잖아 라고 하면 못 들어요. 하나하나 따박따박 여러분이 카톡 하실 때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람 선택하고 그 다음 글 적고 엔터하고 실행하죠. 그런 식으로 따박따박 해주고 여기를 떨어뜨리면 또 안 됩니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네.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못 들어가신 분. 자, 그러니까 원장님들 제발 젊은 선생님들 옆에 앉으셔. 뒤에 뭉쳐 앉아있지 말고. 원장님들 빨리 젊은 선생님들 옆에 앉으세요. 앞으로 오셔. 이렇게 붙이시고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못하신 분들은 우리 젊은 선생님들이 가르쳐줄 거니까 앞으로 오세요. 여기 다 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모아져 있는 얘가 여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시작하는 게 네. 해가지고 플레이에다가 아래다 오른쪽 아래다 그랬어. 그 다음에 시작하기 그러면 한 칸밖에 못 가겠죠. 그러면 시연을 같이 보여요.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시작부터. 시연 같이 하겠습니다. 시연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시작하기 하고 X를 이렇게 누르죠. 이 상황에서 얘가 여기를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 칸 오른쪽 가야 되고 두 칸 오른쪽 가야 되고 세 칸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시작하기는 여기에 있어요. 시작하기 동그라미 여기 재생 버튼처럼 생겼죠. 시작하기를 이 상황에서 바로 시작을 누르면 오른쪽을 한 칸밖에 안 가겠죠. 그러면 다시 해야 되겠죠. 오른쪽을 그 다음에 뗀 상황에서 이렇게 붙여도 컴퓨터는 여기 떼어졌다라고 생각해요. 한 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붙여줘야 됩니다.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세 칸으로 한 다음에 시작하기.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1단계만) 깨셔도 돼요. 1단계 이 위에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만 깨셔도 아 이게 코딩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십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하기. 예,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3칸을 가겠죠. 왼쪽으로 3칸. 여기서 왼쪽 3칸 한다고 대충 이렇게 놔두면 얘가 컴퓨터로는 요것만 인식을 해요. 요것만 인식을 합니다. 컴퓨터는 멍청해가지고 우리가 명령해주는 대로 이거 붙여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가는 겁니다. 위쪽. 붙여주고, 붙여주고, 붙여주고. 나는 못 들어갔다. 여기 사이트에 못 들어갔다. 혹시 안 되시는 분? 요 개념이 이제 이 개념을 아시겠죠? 문제 상황이 있는데 컴퓨터로 실행을 줬더니 얘가 문제를 해결을 해요. 이제 이게 이제 코딩입니다. 문제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다 문제 상황이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애가 계속 아침에 가면서 여기 그 동이 있는데, 아니 동은 좀 지저분하니까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계속 낭떠러지 푹 빠져. 그래서 못 빠지게 여기다 빠지면 안 됩니다. 크게 뭘 만들어놔요. 여기 빠지면 안 돼요. 크게. 그럼 얘가 돌아가겠죠. 이런 해결.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우리 유치원에서는 뭘 받거나 얘들 안전대를 하거나 그러는데, 이걸 컴퓨터로 계속 말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센서로 사람 지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것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딩에 필요한 요소들을 보면은 제가 코딩을 해보니까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개념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4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4가지. 국어사전에 보면 4가지 인간으로서의 갖춰야 할 기본 도리, 코딩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도리 4가지를 보는데요. 일단은 초등학교에서 지금 12차씩 5, 6학년에서 12시간을 코딩 관련해서 배워요. 근데 거기에
오차 시가 5시간만 더 늘어나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지금 국가가 지금 이 난리죠.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이런 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돈이 지원이 돼서 컴퓨팅 사고로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이 학자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동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이용해서 풀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게임을 통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이 코딩 했으니까 코딩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컴퓨터로 다양한 일을 합니다. 게임이나 숙제를 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기도 하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 이 모든 활동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프로그램은 코드라는 특별한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우스 아저씨 걸어보세요. 컴퓨터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말을 걸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야 컴퓨터가 말을 알아듣는 거죠. 100걸음 뒤로. 코드는 단어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일 때도 있죠. 단어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법을 배우면 컴퓨터가 지시를 실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순서대로 오른쪽 하고 명령을 줬죠. 그래서 걔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걸 보고 코딩이라고 합니다. 코딩은 여러분이 봤던 것처럼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 오른쪽 이렇게 3개가 되면은 오른쪽 3번 가. 반복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그 4가지가 반복이 있고 조건이 오른쪽 가다가 누구 만나면은 돌아가. 그 다음에 그렇게 가는 걸 한 세트가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감이 안 오죠. 단감도 안 오고 꽃감도 안 오고